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발 장전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물류와 관련돼서 또 한 번 등장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물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하는 행태 보면은 대식구들을 뭐 이런 창고형 같은데 차를 가지고 가서 뭐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재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 코로나 사재기가 없었다는 부분이 워낙 그 빠르게 배송을 하고 쿠팡, 로켓으로 배송하고 그렇죠. 네, 신선식품, 네. 마켓컬리 바로바로 하루에 오니까 굳이 뭐 가가지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데 그래서 느낀 게 물류센터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자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물류센터가 부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모자라고 아파트 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양재동의 터미널 부지 그리고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이걸 이슈로 NS 쇼핑을 봤잖아요. 네. 다시 또 재료가 등장을 해서 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장전은 NS 쇼핑이고요. 도심 첨단 물류단지 간소화법 이 법이 통과가 좀 됐어요. 법제가 간소화됐는데 이른바 이제 도첨법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용어 줄이기야 뭐 그렇고 하여튼 근데 이제 법제처에서 양재터미널 개발 사업을 결국엔 하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림그룹이 옛날 양재동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에 이제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문제가 됐던 게 용적률 800%를 적용한다. 그랬더니 이제 형평성 논란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계국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국 여기서 계속 태클을 놓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 그 땅이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물류단지를 대량으로 지으면은 도심 교통이 마비될 게 뻔히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에 그걸 피해가는 게 도로의 지하화 아니겠습니까? 지하로 이제 도로를 빼고 그럼 물류단지를 올리는 거죠.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물류단지가 한 28,000평 정도 되는데 하림그룹하고 NS쇼핑이 쓸 수 있는 거는 30%, 나머지 70%는 다 분양해야 됩니다. 어디다 분양하겠어요? 뭐 아마존, 뭐 이베이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요 양재동 땅에다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류는 뭐 거긴 핵심이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용적률 800% 적용하면 이제 노다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 기사가 조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장 초반에 좀 민치덕거리다가 후반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확 달려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도 어제는 조금 반응했는데 NS 쇼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점이 됐던 거는 이 하림 자회사들한테 계속 퍼주기 했잖아요. 밑빠진 동에 물 붓는다 그래고 돈 벌어가지고 계속 퍼주고 하는데 그게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전북 익산에 그 홈키트 가정 간편식 HMR 하는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햇반 같은 것도 이제 아마 NS 쇼핑에서 보일 텐데 브랜드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백반인가? 뭐 하여튼 뭐 고급 쌀로 뭐 이렇게 만드나 봐요. 네. 하여튼 국산 쌀로 만든다니까 뭐 혹시 광고 나오면은 저 공장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NS쇼핑이 이제 수익성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에 대한 기대감,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도계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이제 예고했어요. 이렇게 더디게 하다가는 뭐 할 거 없잖아요. 계속 태클을 걸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이 추가로 등장했기 때문에 NS쇼핑을 오늘 좀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과 김영 매니저가 추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붙여주세요. 네, 뭐 전일자 뉴스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얘기가 딱 나오고 뭔가 좀 속도를 내겠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임기가 그 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네. 좀 속도전을 내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오늘도 파이시티 옆을 지나서 왔습니다. 예. 좀 뭐 계속 이번 주 뭐 하루 이틀 빼고 좀 비가 계속 좀 오다 보니까 몇 번씩 보잖아요. 예, 그쪽, 그죠? 계속해 좀 쳐다보게 됐는데 참 오랫동안 좀 말 그대로 폐허처럼 돼 있죠. 네, 그냥 잔디 자라 있고. 큰
뭐 버스들 이렇게 뭐 주차장 용도로 뭐 쓰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NS 쇼핑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 때 이제 본업이 좋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이제 뭐 문제가 이 이슈가 되는 거는 파이시티에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문정동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런 복합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심 근접상이니까 물류 아니겠어요, 물류? 네, 물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언덕 위에서 무심코 한 2천 정도에서 2천 지역에서 이렇게 무심코 좀 아래를 좀 바라봤는데 제 시야에만 한 6, 7개의 물류 창고를 짓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골프 치러 가서 그냥 뭐 얘기하세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물류 창고를 빨리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물류 창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타까운 부분은 공실이 이 도심 지역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물류 창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 뭐 워낙 지금 한국의 문화 자체는 미국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미국이야 이제 이런 트럭들 약간 이제 트럭처럼 생긴 것들 가져가서 이제 뭐 한 달치 이런 뭐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와서 이렇게 쟁여놓고 이제 그 쇼핑을 하는 이제 이런 문화하고 한국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는 이제 이런 이 쇼핑의 문화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물류 창고를 선점하는 게 곧 사업을 성공하는 이제 이런 이제 공식화 좀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글로벌 이게 뭐 유통망인데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의 물류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반도체는 배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 이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안 접근성이 꼭 필요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럼 내륙에 있어도 되고 그게 이제 이천이라고 하는 네, 네.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반도체도 이제 대부분 내륙 쪽에 있고 그렇죠. 물론 평택에 있기도 평택 합니다만 여기, 네. 어찌됐건 양재 쪽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항 접근성이나 비행 접근성이 있다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큰 그럼요. 이슈가 되지 네. 않을까? 삼성이 눈독 들일 만한 그런 땅덩어리다. 물론 그걸 삼성이 인수해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 이렇게 사실 근데 반도체를 이렇게 물류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는다 이거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 고양시 덕양구에 가시면은 이제 쿠팡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는 네. 이제 신선식품을 전용으로 하는 왜냐하면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외곽순환도로나 뭐 통일로나 또 이제 도시 강북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선식품에 대한 그런 이제 물류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는 NS 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얘가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뭐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다른 밑에 단에서 조금 이제 숫자가 좀 안 나오는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계속 퍼주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또 이 증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탈피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한 8, 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버는 기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비교해 봤을 때 뭐 NS 쇼핑 굉장히 저렴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한국 자산 신탁입니다. 한국 자산 신탁? 오. 뭐 요즘에 아까 저 카메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이 증권사 브로커가 네. 뭐 이 주식 좋습니다, 이 채권 좋습니다, 이 펀드 좋습니다 이렇게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잘 이렇게 되는 브로커들, 증권사 직원은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딜을 좀 하는 사람 하는 경우가 뭐 인센티브도 좀 받고 또 회사에서도 이제 또 상품화가 좀 되다 보니까 약간 소 한 마리 잡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물류 창고 같은 거를 이렇게 짓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쪽이 이런 신탁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네. 신탁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시행사들을 대신해서 이제 자금을 모아주고 그 자금을 어떻게 굴리는가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이 공정률에 따라서 또 자금을 투여해주고 PF. 나중에 매각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비단 뭐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하우징 같이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나 또 이제 주택을 하는 것도 이런 시공사, 시행사 사이에서 신탁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건설 경기, 하나는 금리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좋아질수록 신탁사가 가져갈 수 있는 피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물류 창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각 그런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이 물류 창고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또 이런 공급처 그 사이에서 많은 딜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탁사들이 또 뭐 이따가도 뭐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건설 경기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산 신탁, 토지 신탁 이런 신탁 회사들이 좀 중간에서 말 그대로 양쪽에서 뭐 좀 역할을 하면서 피를 늘려갈 수 있고 또 최근 주가도 많이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여기 NS쇼핑에 붙여드릴 만한 종목은 한국 자산 신탁 오케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저는 일단 붙여드리기 전에 NS 쇼핑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실제 뭐 잘 말씀해줬던 것처럼 저는 사실 뭐 양재동 부지 개발 이슈도 분명히 좀 있지만 본업이 정말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된 어떤 그 턴어라운드가 네. 진행이 좀 되면서 뭐 쇼핑,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도 분명히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할 때는 됐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또 침체를 좀 겪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물류 배송이 받쳐주니까 그렇죠. 홈쇼핑도 덩달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본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재동 이제 트럭 터미널 그 부지를 물류센터, 물류단지로 이제 뭐 탈바꿈을 만약에 시킨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천 쪽에 이제 물류 창고가 많은 이유가 영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교차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이 물류를 보내기 가장 좀 좋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이제 땅값이 비교적 뭐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조금 싼 그런 이제 이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재동은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그 부지가 1조 원 이상의 지금 가치를 지금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매년 뭐 한 200억 정도 이자 비용부터 해가지고 네. 유지 비용이 좀 들었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지금 자산 가치의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치까지 나중에 이제 추가를 좀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2016년도에 5천억에 샀는데 지금 뭐 1조 이상. 그렇죠. 1조 이상이니까 사실상 뭐 이자 비용 들어간 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뭐 남고도 뭐 그 사실 개발 비용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걸 이제 당연히 땅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실상 뭐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정도의 이제 규모로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단지를 또 구성하는지는 사실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에 물꼬가 좀 터졌다. 오늘 앵커께서 이제 그 일발장전으로 이제 소개해 주신 내용 보면은 사실상 이제 좀 역차별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와의 또 문제도 좀 있었는데 이제 NS 쇼핑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좀 강조를 한 게 아니 삼성동에 현대기아차 사업 허가해 줄 때는 각종 특혜 주면서 다 해줘 놓고 왜 우리는 자꾸 우리 보고 특혜를 입은 거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어필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그게 이제 어쨌든 좀 나름대로는 좀 수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제적인 부분들, 뭐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이제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 이제 갖추어졌다. 사실 그쪽 부지 일대에 정말 오랫동안 좀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 조금 개발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이런 대규모 이제 SOC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차기 이제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적인 부분하고 또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NS 쇼핑 분명히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조금 또 확장을 좀 해보면 최근에 우리 뭐 쿠팡부터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동방이라든지 KCT 같은 이런 종목들 주가가 지금 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쿠팡도 실적 쇼크가 나오고 뭐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동방이라든지 이제 KCTC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방 정도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동산 차원에서 또 한 종목만 더 이제 좀 접근을 하면 서희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서희건설. 뭐 강극공사를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건설사고 사실 주택 공급도 이제 주로 아파트 브랜드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양재동 사거리에 그 사옥이 이제 의리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쪽에 이제 물류 단지 오고 이러면 결국 그 사옥의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산 가치로 이제 따져보면 서희건설도 이제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 건설사들 제외하고 어제 제가 계룡건설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비슷한 관점으로 서희건설이라는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차트도 뭐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내기도 애매하고 좀 더 애매하게 시간을 끝내야 주셔갖고. 아, 예. 그럼 할인 지주는 어떻게 되나? 지금? 할인 지수는 이제 주가가 소위 좀 이제 뭐- 한 달이 건너는 수준이 예,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뭐 정상회담에 이제 그 김문국 회장의 방미 뭐 이런 이슈로 주가가 조금 확 물론 이제 NS 네. 쇼핑이 이제 대주주이긴 하지만 저는 그 관계사 중에서 이제 좀 그 요즘에 이제 H&M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로 팔릴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뭐 CJ 얘기도 나오고 현대차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저렇게 뚱뚱해져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대표적인 그런 이제 벌크 선을 이제 운행을 하는 하림지주의 이제 페노션? 관계사, 예, 페노션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6,000원대, 뭐 7,000원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쪽 그 이 해운 쪽 특히 이제 이 쉬핑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컨테이너보다 이런 벌크 쪽의 이 가격이 훨씬 더 진득하게 오래 간다고 좀 이렇게 분석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페노션 같은 경우도 뭐 왜냐하면 이제 할인지주만 하더라도 이제 뭐 사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이 벌크선, 뭐 곡물 이런 것들을 직접 날라야 되는 좀 수요가 좀 탄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물류까지 하나 더 꽈서 이어본다고 한다면 페노션 같이 지금 7,000원 후반 갔다가 지금 6,000원 후반까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약간 타이밍적으로는 좀 뭐 반등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하나 붙일까요? 막 구매치로 물류 이제 해운 쪽 얘기해 주셔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태웅로직스. 요즘에 이제 태웅로직스도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돋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H&M을 좀 따라가는 종목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해운 물류 이쪽이 워낙 좀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 회복에 가장 이제 좀 민감한 수혜주로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해외 운송, 뭐 물류,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강조가 될 때는 계속해서 뭐 좀 사정권 안에도 놓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H&M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H&M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흠이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어요. 이게 주가가 아무리 좀 많이 올랐다라고 그 실적이 아무리 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실 뭐 분기에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한 거 정말 뭐 센세이셔널한 거잖아요. 뭐 모든 경기 민감주의 좀 상징이 좀 될 만한 종목으로 지금 H&M이 거듭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조금 다소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빠르게 좀 반영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뭐 한 4만 원대, 5만 원대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대안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면서 뭐 같은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태웅 로직스 정도도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흠이네요, 흠. 네. 네, 네. 자, 오늘은 돌아가시고 네.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었고요.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뭐 초유의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잘 분류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저는 분명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매수를 좀 잘 해두시면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뭐 이제 대선 테마 이거는 아니지만 정책 얘기들이 좀 오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한번 네. 좀 정리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예. 네. 기회가 되면 뭐 정상회담 끝나고 하면 아마 그럴까요? 또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